안녕하세요. 증권부 권호경 기자입니다.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배당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야의 고수 주식 슈퍼님 모셨습니다. 사정상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한 계기와 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지금처럼 사실 지금은 모든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다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사실 뭐 배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락장에서는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워렌 버핏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버틸 거다,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내 자산이 50%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버티지 못하고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반대로 내가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현금이잖아요. 그 현금이 내 계좌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 난 그것만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배당주를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현금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간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연간 129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일단 저도 제목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고요.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금액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129번을 10,000원씩 받아서 129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1,000만 원, 1억 받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내가 배당금을 1년에 4번 정도 받는다. 그 금액이 정말 크다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는 모르고 그 종목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여러 종목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제가 받는 배당금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뭐 투자 종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횟수가 많이 늘어서 어쩌다 보니 책 제목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마인드 세팅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은 월급 받는 날은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거고 이게 30일 중에 한 번 딱 돈이 들어오고 다음 날 되면 보통 그걸 까먹어요. 그런데 이제 1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에 한 번 정도 배당금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3일마다 무언가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온다. 이게 금액이 적든 많든 뭐 적을 때는 뭐 몇천 원 단위도 있을 거고요. 많을 때 몇백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런 돈이 결국엔 내가 배당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뭐 많이 받는 횟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엄청 솟구쳤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선 끝나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배당주를 꼭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두고 사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요즘 같은 시장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너였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뭐 성장주 위주로 투자한다면은 지금처럼 뭐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 뭐 팔란티어, 아이온큐 이런 것들도 인기가 많죠. 하지만 성장주는 이 반등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항상 이제 성장주, 개미가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 개미가 언제 들어가는가? 대부분 엔비디아가 10배 오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거 처음에 굉장히 쌀 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쌀 때 이 종목이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사람들은 별로 안 믿어요. 이게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나면 그때 가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미 많이 오른 종목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만약에 반등이 이제 조금씩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그때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테슬라가 뭐 엔비디아가 10배 오르기 전에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성장보다는 배당 성장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제일 궁금한 건데요. 내 계좌에 담을 배당주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요? 뭐 당장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당장 첫 번째는 망하지 않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주친화 기업인가 이 두 개를 보고 싶습니다. 보통 뭐 미국에도 배당킹, 배당 귀족주 이런 이야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알고 보면 한국에도 존재해요. 국내 주식들이 뭐 주주 친화 정책이 없다, 주주 환원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일부는 매년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도 최근에 진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배당주보다 조금 더 저평가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배당률은 조금 더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은행 주식을 지금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기업의 재무 상태나 기업의 성장성은 보통 어떤 걸 보고 평가하시나요? 뭐 당연히 실적을 보고 있고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는가, 떨어지지 않는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런 거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적자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지금 당장 배당률이 얼마인가 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 성향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실적이 애매한 기업인데 만약에 배당률이 높았고 지금까지 배당을 잘 줬다. 그런데 이 회사의 배당 성향이 80%가 넘어서 90%가 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미국의 AT&T 그 통신사죠를 샀었는데 이게 실적이 감소하면서 배당이 줄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당 성향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샀더니 아무래도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좋은 회사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배당을 줄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면 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배당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종목 투자랑 배당주 관련 ETF 투자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걸 더 좋게 보시나요? 뭐 요즘에 슈드 ETF 이런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SCHD라고 하는 이거는 배당이라는 단어 얘기하면 다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고 많이 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부분은 ETF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좋은 ETF들 많아졌고요. 수수료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그 수수료도 조금 아깝다. 그리고 어차피 분산 투자를 내가 스스로 할 거다라는 분들은 개별 종목에서 내가 직접 고르는 게 조금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 개미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내가 직접 종목을 관리하고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10명 중에 9분 정도는 그냥 ETF 사시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실제로 성과도 더 좋으실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서학개미로 많이 넘어갔는데 미국 주식 시장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의 배당주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ETF를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한국 운용사가 출시한 ETF를 사는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세금만 없으면은 당연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도 보통 숨은 수수료라고 해서 실제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 양도소득세, 세금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뭐 연금저축, IRP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 퇴직연금에서 ETF를 사게 되면 매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한국인이라면은 한국에 상장된 걸 사시는 게 세금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내형 ETF들을 먼저 사시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해외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ETF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패나 교훈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투자 고수도 아닌 것 같고요. 뭐 매년 저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실패를 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저도 배워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실패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할 때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도 틀리죠. 그래서 제 목표는 뭐 성공 확률을 보통 10개를 투자하면 60에서 70%까지 늘리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교도소 주식을 샀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도 미국은 상장이 되어 있어요. 리츠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투자를 했었는데 굉장히 고배당 기업이었고요. 당시에 트럼프 관련주였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시위가 많아지면서 이 시위하던 사람들을 깜빵으로 보낼 거다 라는 생각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탈락을 하고 실적도 유지가 안 되면서 배당 지급 자체가 배당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70% 정도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운이 좋게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가가 갑자기 또 2배 이상 오르더라고요. 안 파셨어요? 안 팔고 계속 놔뒀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투자했던 원금 대비 한 40% 정도 수익은 나 있는 상태인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 생각하면 뭐 예금 이자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못했던 거는 그렇게 떨어졌을 때 내가 투자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당연히 물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성향이나 배당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던 게 제 실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배당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데 먼저 그 직장 초년생 때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1,000만 원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1억으로 잡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 돈을 만드는 방법을 좀 소개해 준다면? 이건 뭐 주식이랑은 당연히 별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 당장 아끼세요. 네, 생활비를 계속 아끼고 가계부를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일 때 단순히 50만 원 정도 아끼게 되면은 실제 투자 자금은 2배로 늘어나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게 월급이 뭐 400에서 500 늘어나는 것보다 200에서 300 늘어나면 단순히 똑같은 100만 원이지만 거기서 내가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 해도 이 퍼센트로만 보면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무조건 저는 아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실 때도 이제 가계부를 같이 작성하실 거를 조건을 걸고 결혼하셨다고. 그렇죠. 이제 한번 보셨었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얘기하는 것 중에 젊은 친구들한테 차 사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하거든요. 차 살 돈으로 차 살 돈으로 배당 주식을 사라, 투자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요. 보통 이제 남자들 기준에서 어떤 여자가 이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연애를 못 하겠다라는 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은 만나지 마셔라. 그럼 계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계좌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차를 안 샀어요 라고 말하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분을 만나라 라고 같이 저는 가계부 추천하고 싶습니다. 쓰면서 살 수 있는 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보통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이게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항상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종목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좋아, 우리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요. 내 투자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나중에 투자했을 때 실패하더라도 이제 서로 이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이야기 안 할 거고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M잡러나 부업도 되게 유행인데 직장인들에게 이런 거 대신에 본업에 집중하면서 배당도 투자를 더 적극 권하셨더라고요.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업이나 N잡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 돈을 버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버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에 이게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자산이 생기면 아까 전에 뭐 1,000만 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이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투자 수익이 언젠가는 내가 일해서 벌어들이는 그 노동소득보다 더 많아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쓰는 시간을 과연 내가 일을 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할 것인가, 뭐 내가 투자를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할 것인가, 혹은 더 좋은 종목을 찾아볼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ISA 계좌를 적극 추천하셨는데요.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ISA 없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세금 때문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뭐 배당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보통 이제 연 2천만 원 넣을 수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 2천만 원 넣을 수 있습니다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IS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연 200만 원까지는 이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 받으시면은 이게 원래는 15.4%의 세금을 떼서 30만 8천 원을 자동적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IS 계좌에서 국내 배당주를 투자한다 혹은 뭐 ETF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15.4%의 세금만 비과세가 되더라도 일단 나는 30만 원을 추가로 소득을 발생시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ISA는 일단 그거부터 하셔라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책에서 제 인상적이었던 게 우선주를 되게 주목을 하셨어요. 국내 대기업 우선주도 주목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선주가 존재하는데 이게 주식 투자 처음 하면 보통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주식 사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삼성전자 우를 사라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심지어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알아볼 생각도 다들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낯서니까요. 하지만 그거를 잘 찾아보면은 실제로 동일한 종목이고 동일하게 움직이지만 오히려 배당은 조금 더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우선주는 기업 가치를 조금 덜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죠. 본주 대비 이제 가치 평가가 떨어지니까요. 그만큼 배당률을 내가 만약에 1%라도 혹은 최소한 0.5%라도 더 받고 싶으시면은 당연히 나는 우선주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혜택 볼 거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주가는 떨어졌지만 자,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우선주를 가지고 계시면 배당을 더 받거든요. 혹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다 다른 이야기인데 삼성전자 투자하셨을 때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가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했을까?
거의 이게 없을 것 주주들은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100만 명 중에 10,000명은 갈까요? 나머지 99만 명은 어차피 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분들이 뭐 내가 투표를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주주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은 그냥 우선주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재밌었는데 미국 우선주에도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흥미로웠습니다. 너무 생소하기도 했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뭐 국내 우선주도 생소하신 분들 많은데 미국 우선주는 훨씬 더 생소해서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에는 정보도 잘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어는 우선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기가 존재하고요. 만기가 다가오면 기업에서 다시 매입할 권리가 생겨서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5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제가 해볼게요. 이게 처음 발행했을 때는 $25에 발행을 하는데 5년 동안 연평균 5%의 배당을 지급하고 5년 뒤에 다시 $25에 사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할 거예요. 보통 그런 게 있으면은 그 기업이 5년 뒤에도 존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주식은 $25 이상에서 거래가 됩니다. 미국 은행들의 우선주는 $27, $28에서 거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5%의 배당률이 별게 아닌 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어요. $17, $18에서 거래가 되었는데 그 5년 만기는 결국에 도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기가 도래하면 $25에 사가게 되는 거예요. 사갈 수도 있고 안 사갈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때 만약에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었을 때 만기까지만 보유를 하면은 내가 $18에 샀던 게 $25에 판다. 거기다가 배당률은 더 올라서 $25 기준에 5%였으니까요. $18가 되면은 보통 7% 정도가 나오죠. 매년 7%의 배당을 받으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1, 2년밖에 안 남은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선주는 연평균 20% 가까이 수익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작년, 재작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꽤 좋은 편입니다. 미국 은행주인 거죠, 주로? 저는 미국 은행들의 우선주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이 뭐 내년에 망할까 하면은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존재는 하겠죠.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국장이자 어떤 제야의 고수,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일단 뭐 조언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당장 돈 버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단기 투자를 통해서 요즘에 특히 뭐 어떤 종목 샀더니 뭐 몇 달 만에 100%, 200%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남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쫓으면서 내 큰 돈을 갑자기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수익이 20%가 나면은 워렌 버핏이 되는 거예요. 평생 관점에서 우리 뭐 한 달 만에 100% 벌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그리고 계속해서 천천히 우리가 부자가 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젊을 때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내 얘기는 아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소퍼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